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힘차게 시작됐죠? 네. 좀 힘을 내야 우리 밀떡다운 방송이 그렇죠.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힘을 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 작가님이 일단 에피소드를 던지셨어요. 네. 어떤 주제입니까? 올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에어쇼가 열렸거든요. 자, 그 사천 에어쇼 정말 이번에는 특이했어요. 일단 최초로 사천 에어쇼 최초로 공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 첫 에어쇼고요. 네. 그리고 보람에 기동을 했어요. 근데 아덱스에서 한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동을 훨씬 뛰어넘는 기동을 해서 여러 에어쇼를 많이 다녀본 매니아분, A 매니아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인정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미니 랩터가 맞다. 그 정도로 고바등갑 기동을 하고 엄청난 기동을 했는데 일단 고바등갑 기술도 분명 있고 그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시험 비행이 정말로 기동 수준에서는 거의 한계에 몰아붙이고 있구나.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가는구나.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의 무장 발사라든가 뭐 이런 거 막 있겠죠. 그리고 항전 장비 부분은 항전 장비 부분대로 계속해서 같이 시험을 하겠죠.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 정말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두 번째로 이슈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작가님 말씀 주세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갑자기 규모도 커지고 시험 비행도 하고 이래서 갈 생각이 없던 분들이 많이 후회했다는 이제 후기들이 좀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공개 예정이나 이렇게 언질이 없었던 몇 가지 무기 체계들이 나왔는데 주로 미사일 무기 체계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차기 공대함 유도탄 2라는 사업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이게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2022년 뭐 이 정도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2025년, 2026년에 시험 발사를 몇 차례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 이제 계획상으로는 2030년쯤 실전 배치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된 건데 원래대로라면 2024년에 말씀하신 그런 3회 이상의 시험 발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조금 개발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초음속이라는 점. 그러니까 빠른 속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느꼈던 게 속도도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버리려면 결국 발사 체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러시아가 전쟁 중반 이후에 이 미사일들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초음속 미사일들 사용하면서 전세를 어느 정도 만회시키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도 급초음속 미사일은 연구 중이긴 한데 그중에 하나가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공개된 건 두 번째 되겠어요? 실체죠. 이제 초음속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두 번째에 공개된 그런데 이제 모급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공개한 거는 브라모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소형의 함대함 내지 뭐 지대함 버전의 미사일이죠. 그건 우리가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그런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 공개가 된 게 이번에 미사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초음속이 주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음속은 지금 주변 강국들은 다 개발하고 있고 개발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음속보다는 다른 데에 굉장히 눈길이 팍 갔는데 그거 언급하실 것 같아서. 이 덕티드. 그렇죠. 램젯 기반의 초음속인데 뭐 당연히 초음속이니까 램젯 기반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덕티드 램젯이다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원래 계획은 이런 램젯 기반의 초음속일 줄 알았는데 덕티드 램젯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일정한 속도를 초음속으로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대응 시간을 줄인다라는. 지금 미사일 형상을 보면 목업이긴 하지만 아래쪽에 공기흡입구가 보이거든요. 이게 딱 비슷하게 생긴 미사일이 있어요. 미티어. 그렇죠. 제가 주목했던 건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공기흡입구. 왜냐하면 대량의 공기를 흡입해야 이 엔진이 속도를 빨리 유지할 수 있는 지점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대함 버전만 나와 있는데 사천에서는 표지판에 공대지라고 적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공대지 미사일이 새로 나온 건가? 그럼 이게 천룡 후속 버전이야? 심지어는 천룡이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소개시키기 위해서 이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대지라고 일단 언급을 한 거는 제가 보는 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 사천 에어쇼에서 초음속 램젯 기반의 미사일이 나온 것 자체도 그 목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뭐냐면 제가 섣부른 제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카이에 지금 폴란드의 고위급 공군 관계자들이 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 그 일정 중에 사천 에어쇼를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A50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FA50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무장이죠. 네. 공대공 무장도 문제가 되지만은 장착할 공대지 무장이 뭐 매버릭 그게 다다. 이렇게 불만들을 많이 해서 이제 FA50 내가 잘못 도입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에 네. 힘을 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마라. 우리 이런 거 있다. 근데 이게 원래는 FA50에 장착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보람의 장착용이에요. 보람의 장착에 장공지라고 그러죠. 장공지 순항 미사일인 천룡은 천룡대로 지금 개발이 잘 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LIG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별도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원래는 보라매에 장착을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라매가 대함 작전을 위해서 이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무장을 그런 버전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게도 얼추 맞고요. 직경이나 이런 걸 봐도 FA50도 충분히 장착할 수 있거든요. 지금 모급 상태로는 두 발 장착이 맞습니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단 모양 좋게 선전하기로는 FA50 얘기도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보도 자료에 제가 보기에는 굵직하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4발, FA50 전투기에 2발을 그런 장착할 거죠. 수 있다가 예. 어느 자료에 봐도 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개발 거의 이제 체계 개발 단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처음은 공대함 버전입니다. 공대함 버전과 공대지 버전이 다른 거는 크게 센서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대함 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니까. 바다에서 어떤 목표물을 탐지해서 격파시키려면은 그런 그 탐색기가 중요한데 그런 탐색기 센서가 아무래도 조금은 단순하죠. 뭐 열영상 정도 수준의 고성능의 열영상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 차디찬 바다와 뜨거운 목표물하고는 함선. 네. 뭐 그냥 네.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좀 더 개발하기 쉽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올 게 이제 공대지인데 일단 폴란드 관계자들한테 어필하려니까 공대지라는 말을 크게 써놓지 않았나. 이게 거의 99% 제 그 뇌피셜인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갔던 SNS에 올라왔던 사진을 보면 다 옆에 미사일 옆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붙어 있는데 관련 사업들을 찾아보면 사업 자체의 제목은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대지랑 공대함을 구분 못하나? 라는 아니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지금 얘기처럼 어떤 쇼케이스용 그리고 FA50 문제가 폴란드가 지난 정권에서 가져온 거니까 뭐든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도 하나 뜯어내고 싶어하는 심정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어쨌든 FA50 전투기 자체가 A라는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지상 공격 임무를 받게 될 텐데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폭탄보다는 이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수출에도 뭐 큰 도움이 되겠죠. 뭐 보라매 전투기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매버릭이 이제 라인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생산 중단됐기 때문에 매버릭을 능가하거나 매버릭급의 공대지 유도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대지 미사일이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걸 주무장으로 쓰고 있는 FA50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수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전투기라는 게 최근 환경에서는 전투기 자체 어떤 성능보다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서 여기서 발사하는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뭐 전투기가 예전처럼 도구 파이트를 할 경우는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예전에 밀떡 매니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때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앞서간 이야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항공 플랫폼은 그렇죠.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은 없을 거다. 결국에는 그 플랫폼을 이용한 유도무기 체계랄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종국에 가서는 무인화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2010년대로 오면서 조금은 틀린 말이 됐어요. 아직도 유인 무기 체계, 그러니까 뭐 우리 탑건 2에서 우리 텀 형이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했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닌데 네. 이제는 정말 그 단계로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항정 장비랄지 유도무기 체계가 중요하다. 이번에 보도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떴던 게
중간에는 FA50과 KF21 보람에 탑재할 수 있다가 눈에 띄었고요. 말미에는 KF21과 FA50을 뭐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인 국가들 있잖아요. 뭐 필리핀도 주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주시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다분히 의도적. 근데 마지막에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들어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도 주시 중이다. 참 인도네시아 네. 우리 매니아분들이 인도네시아 굉장히 싫어해요. 인도네시아 주시 중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뺐으면 근데 걔들은 그냥 주시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추정으로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를 반드시 삽니다. 그것도 기존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48대 이상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고요. 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장착한 무장을 해야 되니까 네. 말씀대로 인도네시아도 주시하고 있긴 해요. 뭐 주시한다고 나쁠 게 아니에요. 뭐 나쁘진 네. 않은데 괜히 약간 괜히 기분 나쁘다. 스토킹 당하는 거 같고 뭐 사실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와서 이거 얼마예요? 하는데 저도 서비스업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감이 오거든요. 그럼 물론 인도네시아가 나중에 살 것 같아. 하지만 이 과정은 좀 개인적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시제기 6대에 6호기까지 하나같이 지금 인도네시아 국기가 아직도 있는데 이제는 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정이 너무 많아 우리.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네. 넓은 국익 차원에서 보시면 뭐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공대지는 지금 사실 살짝 과장 광고 아닙니까? 여기 그죠? 그건 아니죠. 사실은 미사일 자체의 유도부하고 로켓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데 유도부에 들어가는 일부 센서들이 더 추가가 되는 게 대지 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열 미사일인 거죠. 우리가 왜 브라모스라는 기반의 대함 버전의 초음속 미사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함대함과 지대함에 쓰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바꿔가지고 공대함으로 왜 못 썼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무리 줄여도 직경이나 무게가 FA50에 달려면 한 발도 버거워요. 네. 엄청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 개발하자. 아마 태 기자님도 아실 거예요. 2018년쯤에서 한화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대지 미사일을 컨셉을 그려가면서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방사청에. 근데 그 사업에 이어진 건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공대지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함께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자체는 공대함 버전을 먼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대지로 가겠다라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흘러왔었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공대지 먼저 나온다? 그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슷한 무기 체계가 해외에 있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형식이 다릅니다. 무기 체계 이름이 HACM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퍼소닉 어택 크루즈 미슬. 이라고 하는데 네, 알아요. 호주하고 미국이 비밀리에 개발하다가 이제 까였죠. 그러니까 이 까였다는 게 까인 게 아니라 이게 비밀이 공개됐죠. 그래서 2027년까지 숫자가 좀 작아도 전력화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미국은 F-15에다가 인티하려고 하고 호주는 F-18 가지고 계속 인티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형태가 다르긴 해요. 이것도 전투기에 부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긴 한데 1단, 2단으로 돼 있어서 1단은 로켓 부스터, 2단은 램제트 크루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다른 형식으로 갔을까 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덕트리로 램젯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했다는 얘기는 바로 글로 간다. 뭘로 가느냐? 보라매의 우리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본적인 설계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이 기술이 물론 녹아 들어갑니다. 예.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상대할 적들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 돌연선을 두고 먼 거리에서 아마 싸워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00에서 400km 정도의 사거리면 뭐 충분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미사일 체계에 있어서의 어쨌든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거를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두 다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라매 전투기 공중구비할 때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뭐 가짜로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이걸 가짜로 했다 마나 막 이러다가 기름이 살짝 흘렸거든요. 그거 보고 진짜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얘들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원래 급유 시간이 빠르기도 했고 영상을 좀 편집하다 보니까 좀 빨라진 것도 있고 네. 그런데 뭐 그런 거 갖고 시비를 걸든 말든 우린 우리 식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초음속 공대함 향후 개발될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돼서 2030년대쯤에 배치가 된다면 FA-50 전투기나 그다음에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게 지금 폴란드가 시비를 거는 것도 전투기 많은데 무기가 없다. 근데 본인들이 미제를 쓰기로 했으면서 미국이랑 협상이 잘 안 된 거를 그냥 우리가 전투기를 팔았다는 죄로 우리한테 덮어씌운 거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폴란드가 이렇게 써먹어서 뭔가라도 뜯어내면 다음 수출한 국가들도 이걸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봐라. 미사일 다 있다. 외국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A사 레이더 무기체계 통합하면 자 초음속 공대함도 있고 초음속 공대지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는 식이 되는 이게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 무장들을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의 언밸런스 되게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가 사이즈나 그런 게 좀 작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정 작가님 말씀대로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외 기종은 뭔가 아함스 공대함이나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경쟁 기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슷한 체급의 뭔가 전투기가 이제 보통 그리펜이나 스웨덴에 아니면 F-16 정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초음속 미사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2027년에 개발된다고 해도 그거를 미국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기를 팔 수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넘겨줄 리는 없죠. 그거보다는 경쟁 기종의 초음속 공대함 내지든 뭐 공대지 미사일이 있든 없든 우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하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고 일단 기체 성능이 우월하다. 이거는 지금 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도 대체적인 의견이 당연히 KF-21이 앞설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긴 해요. 이건 전혀 국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후발로 개발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단 기초 체력이라고 할까? 기동력에 있어서 F-16을 몰았던 분이 KF-21을 모으니까 완전히 다르다. 정말.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나간다. 밟는 대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그런 전망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 체력 그리고 이런 그 공대함이랄지 공대지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또박또박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응원의 힘까지 더해져서 우리 밀떡에서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떡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서 동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거기 하나만 더 우리 밀떡 좋아요 구독하기 잘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